일반적인 소비자 관점에서 투자하는 거는 이건 초보자들이 하는 행태고, 우리가 투자자의 관점에서 들어가기는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시행자 관점에 포커스 둬야 된다. 시행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이게 추진이 될지 안 될지도 볼 수 있고, 시행자가 말 그대로 시행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프랜카드 걸고 자기들 물건 팔아먹고 나갈 곳이다, 이런 것들은 투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정한 시행자가 아닌 거죠. 정말로 디벨로퍼가 아닌 것들이죠. 그분들은 그냥 자기들 물건 사놓고 물건 가격 오르면 먹튀 한다고요. 튀는 업자들을 우리는 보통 이제 화가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림만 그려놓고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격만 오르면 그냥 튀어버리는. 그거를 보려면 시행자 입장에서도 분명히 먹을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행자 입장에서의 먹을 거는 시행이 올바르게 가는 거예요. 올바르게 못 가고 중간에 무산돼 버리면, 반대파가 늘어나거나 무산돼 버리면 사업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현장은 시행자도 안 갈 거니와, 또 하나 투자자도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가 단순하게 나 당신이 너무 좋아요, 당신 너무 말을 멋있게 해요, 당신 너무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이게 아니고 시행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걸 봐야지만 우리가 어떤 개발 사업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게 돼요. 오늘은 재개발 사업의 종류별 장단점을 알기 위해서, 그 전에 재개발 사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나눠지는지, 이런 것도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수업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이게 개념 잡기가, 그러더라도 우리는 개념을 알고 가야겠죠. 제 수업이 다른 수업에 비해서 좀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저의 방향은 가랑비 옷 젖듯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정도라도 이렇게 공부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제 수업의 목표거든요. 꾸준히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고, 물론 제가 이제 뭐 어느 지역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것까지 짚어드리면 좋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알아들으려면 그 안에 숨어있는, 그 안에 각 사업별 메커니즘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나눠져 있는지, 왜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 전에, 지금 제가 처음으로 저희 사이트가 이번에 라이브 스쿨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헤럴드 경제하고도 이제 2024년도에 새롭게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 그 전에 우리끼리 먼저 저희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저희 사이트 안에 들어와서 재개발 연구회 사이트 안에 수업을 들으셔도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예습 복습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알고 계신 분들 다 알죠. 저희 안에서 온라인 교육원이 있고 예습 복습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정의원님들이 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교육 자료라든가 알림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라이브 송출도 하고 있어요. 그 라이브 송출로 들어오실 분들은 요 라이브 참여 누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저희 정의원들 같은 경우에 라이브 참여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입장하기 누르시면 되는데, 근데 정의원들 같은 경우는 벌써 결제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결제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쿠폰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쿠폰을 제가 메일로 넣어 드렸는데, 혹시라도 못 받으신 분들은 다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쿠폰 다 각자 다르거든요, 번호가. 그 쿠폰으로 들어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줌으로도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근데 줌을 하는 이유는 아직 저희 라이브 스쿨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줌하고 라이브 스쿨 동시에 송출하고 있거든요. 지금 라이브 스쿨에 들어와 계신 분도 있으시죠? 근데 아직 저희가 좀 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미숙한 게 좀 많이 있어요. 좀 양해해 주시고요. 줌하고 당분간은 같이 송출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헤럴드 스쿨도 같이 가서 거기도 라이브 할 건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재개발 연구회에 있는 라이브 스쿨 이용해 주시던가, 아니면 제가 지금 우리 그동안 했던 줌으로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오늘 두 개 지금 동시 송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이브 송출에 들어가 계신 분들 계시죠? 네, 여기 통해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줌으로도 당분간 같이 할게요. 재개발 사업의 여러 종류를 좀 볼 건데요. 이건 이제 그 각 사업의 장단점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 안에서 어떤 사업이 좋고 나쁜 거를 보는 건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개념이 좀 잡혀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테지만 오늘은 왜 이렇게 여러 개의 개발 사업 종류가 있는지, 그래서 어떤 사업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어떤 사업은 어떻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고 또 어떤 사업은 어떤 무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볼게요.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보셨죠? 옛날 사업에 뭐 재개발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 옛날에는 주택 재개발 있었고 공장 재개발 있었고 뭐 도심 재개발 있었고 또 재건축 있고 많이 갈리잖아요. 거기다가 또 요즘에 또 역세권 재개발이니 역세권 활성화니 공공 재개발이니 공공 재건축이니 또 뭐 가로세 정비 사업이니 소규모 재개발이니 되게 많잖아요. 이런 많이 있는 이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갈려져 있는지에 대한 속사정을 알자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가면 이제 이런 프랭카드가 많이 걸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용으로 걸려져 있구나, 건축 심의는 뭐고 안전진단은 뭔지, 그다음에 뭐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뭐 가로세 정비 사업이 있고 막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 맥락이 있는지를 좀 보자는 그런 거죠. 그래서 투자자가 검토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투자하려는 지역에 뭐 한남 3구역, 뭐 한남 5구역 뭐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가 났거나 또는 구역 지정이 됐거나 이런 지역들은 그런 구역계가 결정이 돼 있을 거라고요. 그런 지역 말고 이제 막 시작하려는 지역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지역에 갔는데 그런 지역들에서 이게 지정 가능성이 높은지, 지정 가능성이 있다면 구역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봐야겠죠. 구역이 또 빠질 수도 있겠죠. 빠지는 지역에 물건 잘못 사면은 그럼 말 그대로 나중에 아파트 지어진 동네에 옆에 붙어있는 물건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역계 설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구역계 설정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그렇게 구역계가 설정이 된다면 여기에 몇 프로 동의가 얻어져서 이 개발 사업이 이렇게 순조롭게 순항할 건지, 아니면 막 미동이자 나오고 반대파 나오고 막 세입자들이 와서 막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동의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동이자가 생길 수 있어요. 당연히 생기겠죠. 그럼 미동이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흡수할 건지, 협의할 건지, 또는 매도 청구할 건지, 토지 수용할 건지, 이런 게 결국은 여러 개발 사업의 장단점이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송출을 2군데 하고 있어요. 줌으로도 하고 있고 라이브 스쿨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지금 라이브 스쿨에 들어와 계신 분도 있고 줌으로 보시는 분들 계신데 당분간은 이 2개 동시에 할게요. 그래서 나중에는 되도록이면 라이브 스쿨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초기니까 라이브 스쿨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줌도 같이 운영을 할게요. 근데 아직 라이브 스쿨에 들어와 보는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별도의 영상이나 또는 별도의 설명을 드릴 건데, 혹시라도 정회원님들은 쿠폰이 있어야 되거든요. 못 받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쿠폰 발행해 드릴게요. 다시 수업 들어갈게요. 투자가 검토할 것들이 결국은 오늘 우리가 수업의 주제인 이 사업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도 같이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사업성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미동이자를 처리할 때도 다 돈이 드는 거고, 구역을 설정할 때 상가를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것도 다 사업성에 대한 검토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랫동안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죠? 일반적인 소비자 관점에서 투자하는 거는 이건 초보자들이 하는 행태고, 우리가 투자자의 관점에서 들어가기는 그러더라도 시행자 관점에 포커스 둬야 된다. 시행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이게 추진이 될지 안 될지도 볼 수 있고, 시행자가 말 그대로 시행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프랜카드 걸고 자기들 물건 팔아먹고 나갈 곳이다, 이런 것들은 투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정한 시행자가 아닌 거죠. 정말로 디벨로퍼가 아닌 것들이죠. 그분들은 그냥 자기들 물건 사놓고 물건 가격 오르면 먹튀 한다고요. 프랜카드 걸고 튀는 업자들을 우리는 보통 이제 화가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림만 그려놓고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격만 오르면 그냥 튀어버리는. 그거를 보려면 시행자 입장에서도 분명히 먹을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행자 입장에서의 먹을 거는 시행이 올바르게 가는 거예요. 올바르게 못 가고 중간에 무산돼 버리면, 반대파가 늘어나거나 무산돼 버리면 사업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현장은 시행자도 안 갈 거니와 또 하나 투자자도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가 단순하게 나 당신이 너무 좋아요, 당신 너무 말을 멋있게 해요, 당신 너무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이게 아니고 시행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걸 봐야지만 우리가 어떤 개발 사업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해당 사업에 미동이자 반대가 많다면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이걸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미동의자가 어떤 생각이 미동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나 지금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너희들한테 내 땅을 줘서 4, 5년 기다렸다가 아파트를 받는 그런 베네핏보다, 그런 이익보다 그냥 지금 당장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버는 게 더 나아. 이런 사람들은 완벽한 미동의자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너가 싫어. 또는 너가 생각하는 그 사업 방식이 싫어. 또는 네가 나한테 주려고 하는 그 배분 방식이 싫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미동의자도 구별을 해야 돼요. 개발 방식의 미동의를 하는 건지, 내가 반대하는 포커스는 너희들이 하는 주택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거다. 나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가서 용적률을 600%를 먹고 싶다. 그랬더니 그 전 조합장들이 너무 말이 어렵다. 난 너를 그냥 반대파로 하고 수용할게.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끝끝내 그 주택 재개발 사업을 반대를 하고 끝끝내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사업을 전환시켜서 조합원한테 용적률을 어마어마한 용적률을 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반대하는 의도가 단지 개발 사업의 반대인 건지 아니면 배분 방식이나 사업성에 반대를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자체에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게 아니고 반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반대하는 추진하는 사람들의 추진 방식에 불만을 갖고 반대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동의자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 줘야 될 건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소유자가 내가 그 소유권의 권리를 더 주장하는 그 소유자 권리가 있을 수 있고요. 임차인의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의 권리는 이런 거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아시겠지만 2년, 갱신권 2년, 연장 2년, 최장 6년, 8년까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상가임대차는 또 다르죠. 상가임대차는 최장 10년까지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들어가서 나 여기 개발할 거야. 근데 상가임대차 보호 권리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이 있네요. 그래서 뭐 어쨌거나 나가 쫓아내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10년 보호를 받아. 그러면 그 디벨로퍼는 그런 디벨로퍼도 없겠지만 들어갔다가 10년 동안 그냥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냥 돈만 묶이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